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입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하고요. 방사선, 거학 혹은 응용 이 분야가 주 교육 분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전 세계가 탈원전 하는 나라, 안 하는 나라, 뭐 큰 나라, 작은 나라, 유럽, 뭐 다른 나라, 중동 해서 쭉 살펴보면서 한번 감을 가지시고, 저 오늘 산수를 몇 개 할 텐데 그것만 조금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40년 정도 이상 뭐 통계가 73년도부터 있는데요. 이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비율입니다. 비율이 보시면은 석탄이고요. 제일 큰 게 73년에.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수력, 그 다음에 가스 좀 쓰고 원자력 막 시작하고 거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오일 부분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오일이 얼마냐? 3.7% 이제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석탄은 거의 그대로예요. 거의 그대로. 비율로 봤을 때 거의 그대로. 오일은 거의 사라졌고 빈자리를 무엇이 메꿨느냐? 가스하고 원자력입니다. 가스하고 원자력이 원유를 대체해온 게 지난 40년간의 에너지 전기 분야의 역사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 쓰는 양이 밑에 적혀 있습니다. 몇 배 정도 늘어났나요? 40 몇 년 동안 4배가 늘어났고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죠. 뭐 예전에는 아마 물을 사 드신다는 건 상상을 못 하셨던 때고 지금은 물을 사 먹는 게 당연한 거고 많이 바뀌었죠. 저도 상상을 못 했습니다. 세상에 물을 사 먹는 세상이 올 수 있나 오더라고요. 쭉 흘러온 변천을 쭉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절대 양입니다. 71년도에 대략 한 5,000 테라와트 아워라는 저 단위에 5,000 정도를 이제 썼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거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탄, 바닥이 석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게 원유입니다. 원유, 오일. 양은 거의 지금까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뭘까요, 이게? 수력. 가스입니다. 가스. 네. 가스입니다. 가스가 쫙 늘었죠. 늘어서 여기까지 와 있고요. 수력도 꽤 늘었습니다. 늘었지만 한 3배 뭐 정도 된 것 같아요. 전기 사용량 느는 만큼 늘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원자력입니다. 원자력도 쭉 늘어서 지금 여기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 부분이 뭐냐? 바이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이 풍력. 위에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요 녹색, 요 연두색. 요 부분이 이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이고. 그런데 이 태양광이요. 시설 용량으로는 꽤 됩니다. 385기가와트가 2017년 400기가와트 가까이 되죠. 원자력도 400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1기가와트 뭐 이쪽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400개 정도 되는 게 태양광도 깔려 있고 원자력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든 전기 양을 보시면은 꽤 차이가 많이 나죠. 왜 그러냐? 태양광은 416, 원자력은 2500, 6배 정도를 만들었어요. 태양이 하루에 24시간 있으면은 3시간 반 뭐 정도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원자력 발전 어떻습니까? 거의 24시간 가까이 20시간 이상 돌아가는 거죠. 1년 평균 봤을 때. 거기서 6배 차이가 나요. 같은 설비 용량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착시가 생깁니다. 요거 가리고 요것만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력이랑 이제 거의 대등해졌구나 라고 듣는데 실제는 나누기 6을 하시면 돼요. 혹은 원자력에 곱하기 6을 하시던가 태양광을 나누기 6을 하시던가 비교하실 때.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 최신 원자력 발전소 한 번 지으면은 첫 번째 운영 허가 기간이 60년입니다. 그 뒤에 뭐 더 쓸 수 있어요. 태양광은 어떻습니까? 뭐 20년 보장이라 그러는데 뭐 한 20년에서 30년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기간 자체가 2배에서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럼 여기서 3배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만들 수 있는 게 6배. 원자력이 또 길이도 3배. 그러면 18배가 되죠. 똑같은 1기가와트지만 원자력 1기가와트는 태양광 대략 12에서 18기가와트하고 같은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해에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 18기가와트가 세계에서 설치가 됐는데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딱 꼴랑 1기가와트밖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대세가 뭔가요? 대세가 뭘까요? 태양광처럼 들리죠? 그래서 좀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 12에서 18 정도를 산수하실 때 곱하거나 나누시면은 대충 감이 맞습니다. 아, 이게 저걸 설치하면은 저기서 총 뽑을 수 있는 전기가 어느 정도 되겠다. 이게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있으면, 아, 그거는 한 12배, 18배 정도로 봐줘야지, 맞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태양광도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요. 뭐 탈원전 쪽에서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갖다 놓으면 탈태양광처럼 보이는데요. 중국도 이게 2015, 16, 17년 태양광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게 매년 요만큼 했고 요만큼 했습니다. 1년간씩 쭉 늘었죠.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이 태양광 1등이에요. 세계 1위. 2등이 일본하고 독일인데, 일본하고 뭐 독일인데 2등 다 합한 것보다 뭐 월등하게 많은 1등인데 17년이고 18년에는 44 정도 했으니까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마냥 올라갈 수만은 또 없습니다. 미국도 이제 태양광 설치가 매년 설치하는 신규 용량은 줄어가고 있고요. 인도가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줄이고 유럽 연합도 이제 줄어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왜냐? 보조금이 좀 너무 커졌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조 원,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30조 원 매년 들어가는 게 그 정도 수준이 되다 보니까 마냥 늘릴 수가 없는 상태까지 온 거죠. 그 두 번째가 태양광이 그러면은 뭐 풍력이나 합해가지고 도대체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100% 하는 게 가능할까? 그게 이제 아주 주된 질문입니다. 한번 독일의 예를 한번 보시죠. 2016년 5월 8일 어버이날이고요. 2016년 1월 21일 누군가의 생일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노란색이 태양광이고요. 여기 파란색 계열 있죠? 여기 파란색 계열. 이게 풍력입니다. 풍력을 육상풍력, 해상풍력 이렇게 해가지고 육상풍력, 해상풍력 나누는데 뭐 그냥 풍력으로 보시면 돼요. 5월 달이 어떻게 되냐? 난방도 냉방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연중 전기 수요는 최고 바닥입니다. 에어컨도 안 켜고 히터도 안 켜니까 제일 낫겠죠. 그런데 6월 하지를 향해 가면서 태양광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5월 달. 그러면서 낮에 이렇게 쏟아집니다. 게다가 바람이 좀 부는 날 돼버리면 밑에 바이오하고 수력하고 합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냐? 거의 90% 가까운 전기가 재생에너지로 나와요. 그런데 1월이 되면 독일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이 만주보다 위입니다. 위도상으로. 그러니까 태양광이 싹 죽죠. 우리도 죽는데 거기는 더 죽죠. 그리고 바람이 안 부는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주로 바람이 부는 계절이지만 바람이 안 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태양광하고 풍력이 거의 죽어버립니다. 바이오나 수력은 보시면 거의 1년 내내 비슷해요. 얘네들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죠. 바이오는 불 떼는 거고 수력은 문 여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터빈에 흘려보내면 되는 건데 조절 못하는 것들이 없을 때가 있고 엄청 넘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거의 뭐 10% 정도. 밤 되면 없어지죠. 뭐. 바이오하고 수력 빼면은 풍력 뭐 1, 2% 뭐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서 대충 평균은 태양광하고 풍력만 하면 20%입니다. 태양광하고 풍력만 하면 20%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90% 가까이 갔다가
어떤 때는 10%까지 갔다가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깔면 어떻게 될까요? 5월달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깔아버리면. 뚫고 나가겠죠? 그러면 누군가 그걸 받아주던가, 저장하던가, 버리던가, 뭐 해야죠. 그래서 20% 정도가 지금 한계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신재생이 덩치가 크다, 30 몇 %가 된다라고 할 때는 요걸 넣어요. 바이오하고 수력을. 근데 우리나라가 바이오하고 수력 위주로 하자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바이오하고 수력을 많이 늘리자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빼야 돼요. 빼고 얘는 또 조절이 가능해요. 바이오 100%는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력 100%도 가능해요. 그런데 태양광 100%는 뚫고 나가는 거를, 이거를 문제를 잡지 못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20%대에서 태양광하고 풍력 합해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20%대에서 아구가 거의 차가고 있다. 쭉 또 날짜를 더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태양광하고 풍력 합해 놓은 건데요. 독일의 겨울입니다. 여기가 40인데요. 40기가와트. 네. 대략 수요가 80 정도까지 갑니다. 수요는 저 위에 있는데 태양광하고 풍력만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80까지 했을 때 이 빈자리는 다른 게 메워야 돼요. 메우는데 어떤 때는 보면은 없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때입니다. 없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떡하냐. 다른 것들이 나와서 다 80에 가까운 100%를 다 해줘야 되죠. 설비 측면에서도 태양광하고 풍력은 없다 치고 100%를 할 수 있는 설비는 따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설비 예비율이라는 게 엄청나게 높습니다. 250%씩 됩니다. 올해 걸 또 찾아봤는데요. 아니, 작년이군요, 벌써. 작년 1월 달. 이거는 태양광, 뭐, 풍력, 그 다음에 바이오하고 수력 해서 거의 바닥을 깔죠. 10기가와트 정도 수준, 다 합해도 정도 수준 되는 때가 있고, 나머지는 뭡니까? 대부분 다 원자력 아니면 석탄. 석탄이 한 절반 가까이 되고요. 문제는 또 어디 또 있느냐? 1월 달에는 신재생 전기 중에서 수력하고 바이오 빼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수력, 석탄 하는데 이게 전기 단가입니다. 시간마다 다르게 해요. 이제 비딩을 해가지고 하는데 대략 메가와트 아워당 뭐 30유로, 35유로, 40유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메가와트 아워당. 이게 생산 단가입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요. 태양광이 쏟아지죠. 여기가 40인데 40을 막 치려고 하죠. 태양광만으로도 절반 가까이를 이제 제공을 할 수 있게 내버린 거죠. 여기다 바람 불어버리면 더 올라가고 수력 바이오 집어넣으면 더 밀고 올라가는 거죠. 자, 이때는 요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5월 20일, 21일에 태양광 쏟아지고 바람도 좀 불어줘 버리고 바이오매스 있고 수력이 있고 하니까 거의 90%또 가고 있죠. 이게 이제 수요고요. 생산은 더 많이 해요. 독일이 수출을 한다는 게 의미입니다. 이때 많이 나오니까 수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점에 전기 단가 판매하는, 그러니까 전기 만든 사람이 전기를 팔 사람한테 넘기는 도매 가격이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이너스 가격? 마이너스에 전기를 판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전기 주고 돈 주는 거예요. 전기 납품하고 돈 주고. 돈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 신재생에는 보조금이 들어가죠.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보조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1kWh라는 전기를 납품하면 보조금을 받아요. 거기에 맞는. 그럼 납품을 안 하면 보조금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죠. 자, 그러면은 보조금을 만약 50유로를 받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44유로를 써내버리고 그리고 50유로 받으면 그래도 남는 거죠. 플러스 6. 태양광 설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전기 안 판들 내가 아낄 게 뭐가 있어요? 연료비가 안 들어가는데. 그죠?
그럼 조금만 받더라도 팔아버리죠. 보조금을 받으니까. 그러면 문제는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자력이나 석탄이나 가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양광이 마이너스 가격을 써내요. 그런데 그거보다 높게 하면 납품을 못하죠.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동안 석탄을 안 태우고 껐다가 켜는 비용하고 아예 모르겠다 그냥 마이너스 가격으로 팔아버리는 거하고 둘 중에 어떤 게 손해가 더 적냐,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요. 둘 중에 어떤 게 손해가 적냐를 따져가지고 껐다 켜지 말고 그냥 전기를 마이너스 가격 써내버리는 겁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이 많아지면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차등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되면은 요게 이제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람이 불건 안 불건 아주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태양이 있건 없건 간에 해줄 수 있는 발전원들의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런 발전원이 점점 사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다른 때는 어떻게 되냐? 더 가격을 더 높게 또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왜곡이 생기는 거고요. 보조금에 따라서 또 왜곡이 생기는 게 일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독일의 태양광 투자고요. 매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이렇게 높았을 때는 투자가 막 올라가요. 보조금을 낮추니까 확 내려갑니다. 이 투자라는 건 신규 설비 까는 것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보조금을 막 주고 신규 설비를 까니까 일자리가 38,000 했다가 11만까지 올라갑니다. 태양광 하면 일자리 늘어요. 뭐 설치를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이 가서 해야죠.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낮추면 어떻게 돼요? 내려갑니다. 그럼 이미 깔아놓은 것 때문에 매년 보조금이 30조가 들어갑니다. 그럼 더 깔면 더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조금을 끊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일자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조금을 줄여버리니까 그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버렸어요. 무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보조금이 있는 동안 유지되는 어찌 보면 공공근로 가까운 그런 일자리가 이런 분야의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태양광을 이렇게 늘렸다가 지금 이제 줄였고요. 여기 빨간 선을 그어놨죠. 적어도 매년 요 정도까지는 좀 보급을 하고 싶어 해요. 왜? 2003년, 4년 이때 깔았던 건 이미 교체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쟤네들은 사라지니까 사라진 것만큼만 하면 어떻게 돼요? 현상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깔았던 것들이 뒤에 가서 사라질 때를 대비한다면 이 정도를 계속 깔아줘야지 현상 유지 수준하고 조금 뭐 더 하거나 말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도 못 미쳤던 해가 있어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막 또 푸시를 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렇게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요 수준 아래에서 유지되거나 뭐 할 거면 그냥 현상 유지. 근데 요금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독일의 전기요금이 보시면은 이게 산업용 요금이고요. 산업용 요금이 쭉 떨어지다가 90년대, 80년대, 90년대 쭉 떨어지다 원자력 많이 하고 먼저 이럴 때는 떨어지다가 2000년대부터 딱 시작됩니다. 신재생 하겠다 할 때부터 산업용 요금도 올라가는데 문제는 가정용 요금이 더 올라갑니다. 가정용 요금 이만큼 치솟았는데 예전에 비하면은 전체 요금으로 봤을 때는 아니 가정용 요금은 뭐 한 어느 정도 2배, 뭐 2배 이상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냐? 신재생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을 가정용 요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왜 그러냐?